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나왔어도 아무 증상이 없어도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딱 30분,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콩팥을 매일 조금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지켜온 그 습관들이 바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찬물로 세수하는 것, 일찍 일어나서 바로 운동하는 것, 아침 공복에 약 먹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독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28년째 노화 생리학을 연구해온 이해준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노인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콩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직접 봤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본인들은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한국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70대 이상 노인의 3명 중 1명이 만성 콩팥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82%는 본인이 콩팥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병원에 가면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간은 재생되지만 콩팥은 안 됩니다. 망가진 만큼 평생 그대로 가야 해요. 그래서 예방이 전부입니다. 망가지기 전에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당뇨나 고혈압?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잘못된 아침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하루의 첫 30분이 콩팥 수명 10년을 결정한다는 말, 과장 같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밤새 수분이 빠져서 탈수 상태고 혈액은 끈적하고 혈관은 좁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자극을 주면 콩팥은 견디지 못해요. 그럼 어떤 습관들이 콩팥을 죽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믿지 못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평생 지켜온 그 습관들, 의사들도 권했던 그 방법들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되살리는 올바른 아침 루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단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올 그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을 죽이는 습관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제게 찾아오신 75세 이정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아픈 데는 없다는 거예요. 밥도 잘 드시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하고 신문 보면서 화장실 가기 전에 먼저 다른 일부터 하신대요. 그리고 아침 먹기 전에 관절약을 드시고 바로 산책을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무려 40년을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문제가 뭔지 말이에요.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본인은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아침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아주 간단한 것들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기,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기, 약은 식후에 먹기, 운동 전에 물 한 잔 마시기. 딱 이것만요. 3개월이 지나자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다리 붓기가 사라지고 아침 피로감도 확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콩팥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요. 여러분도 이정자 어머니처럼 지금 잘못된 습관으로 콩팥을 망가뜨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콩팥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어떤 습관들이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신문부터 보거나 핸드폰부터 확인하시죠. 소변이 마려운데도 참고 다른 일부터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콩팥에는 최악입니다. 밤새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이 소변으로 나가려고 대기 중인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면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 압력이 요관을 통해 콩팥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역류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콩팥 조직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서울의생명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을 자주 지연시키는 습관이 있는 노인분들의 62%에서 요관 확장 현상이 관찰됐다고 해요. 요관이 넓어진다는 건 이미 콩팥이 압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병수 님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 나가기 전에 소변이 마려워도 참고 준비부터 하셨어요. 30분, 때로는 1시간씩 참으셨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결국 신우염이 생겼습니다. 염증이 콩팥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눈 뜨면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세요. 그게 콩팥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에는 밤새 농축된 독소와 노폐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배출해야 콩팥이 편안해집니다. 절대 늦추지 마세요. 신문도 핸드폰도 다 나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다른 일부터 하시나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찬물 세수와 샤워입니다.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찬물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찬물은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킵니다. 특히 아침에는 우리 몸의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찬물까지 닿으면 혈관이 더 조여들어요. 그럼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줄어듭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인데 혈액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한국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물에 노출됐을 때 콩팥 혈류량이 평균 47%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콩팥은 만성적인 혈액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동규님은 찬물 세수를 30년간 해오셨습니다. 건강 비법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결국 고혈압성 신장질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만성적으로 수축되면서 혈압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콩팥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훨씬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서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혹시 아직도 찬물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격렬한 아침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 새벽 등산을 하시거나 아침마다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방법과 타이밍이 문제예요. 수면 중에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호흡을 통해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이때 격렬하게 운동하면 수분이 더 빠져나가죠. 그럼 혈액이 끈적해지고 콩팥은 걸러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근육 융해입니다. 탈수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근육이 손상되면서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콩팥을 직접 공격해요. 대한노화연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새벽 운동을 하는 노인분들의 35%에서 근육 융해로 인한 콩팥 기능 저하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76세 장만수님도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셨어요. 물도 안 마시고 바로 산에 오르셨죠. 건강해지려고 했던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근육 융해증이 생기면서 콩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고 투석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세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운동하기 최소 30분 전에 물 500ml 정도를 마시세요. 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 다음에 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만 유지하세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그건 너무 과한 겁니다. 특히 진통제를 드시고 운동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진통제 자체가 콩팥에 무리를 주는데 거기에 탈수 상태로 운동까지 하면 정말 위험해요. 혹시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네 번째는 공복에 약을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드세요. 밥 먹기 전에 미리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콩팥에는 독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흡수가 너무 빨라집니다. 약 성분이 위장을 거쳐 혈액으로 급격하게 들어가요. 그럼 콩팥이 한 번에 많은 양의 약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약들은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약물안전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복에 약을 먹었을 때 콩팥 독성 약물 농도가 2.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공복이냐 식후냐에 따라 콩팥 부담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73세 설금자님은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먹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으셨대요. 몇 년을 그렇게 드시다가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만 바꿨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네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약은 반드시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세요. 밥을 먹으면 위장이 보호막을 형성하고 약 흡수도 천천히 일어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30분 간격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먹으면 콩팥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은 아침 약을 언제 드시나요? 이렇게 작은 실수들이 쌓이고 쌓이면 콩팥은 조용히 손상됩니다. 증상도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네 가지 습관만 바꾸면 콩팥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네 가지 습관을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걱정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콩팥은 이미 많이 망가진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콩팥은 회복력이 있는 장기예요. 손상이 50% 이하라면 관리만 잘하면 기능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아침 루틴만 바꿨는데도 콩팥 수치가 개선됐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 뜨면 즉시 화장실 가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 첫 소변에는 밤새 쌓인 노폐물이 가득합니다. 이걸 빨리 배출해야 콩팥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가는 걸 늦추면 늦출수록 콩팥은 부담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탈수 상태예요.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아침 소변이 너무 진하다면 전날 밤에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게 좋아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콩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도 신문부터 보거나 침대에서 핸드폰부터 만지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화장실 다녀온 직후에 바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이때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납니다. 그럼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콩팥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한 잔, 딱 200ml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장이 놀랄 수 있으니 적당히 마시세요. 그리고 물 마실 때는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도 부담스럽고 콩팥도 급하게 일해야 해요. 여유롭게 한 모금씩 음미하듯 마시세요. 이 작은 차이가 콩팥 건강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찬물 대신 따뜻한 세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요. 특히 아침에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라 찬물 자극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는 게 중요해요. 세수할 때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럼 온몸의 혈관이 서서히 깨어나요.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도 혈관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과 방의 온도 차이가 크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놓고 씻으시면 혈압도 안정되고 콩팥에도 무리가 안 갑니다. 오늘부터 찬물은 잊으세요. 네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가벼운 움직임은 오히려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하지 마시고 5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팔을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고 목을 좌우로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비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급격한 변화 없이 몸이 깨어나는 거죠. 특히 심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럼 콩팥도 부담을 받아요. 아침에 5분만 투자해서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하루 종일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만큼 콩팥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운동 루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숨 쉬고 가볍게 몸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섯 번째는 약은 식후 1시간 후에 복용하기입니다. 아침을 드시고 나서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약을 드세요. 음식이 위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면 약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럼 콩팥이 여유 있게 약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 먹을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드세요. 물 없이 약만 삼키면 식도나 이벽에 약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약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콩팥도 약물을 희석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소 200ml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먹지 마시고 30분 간격으로 나눠 드세요.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을 드신다면 아침 식후 30분에 혈압약, 1시간 후에 당뇨약, 1시간 반 후에 관절약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콩팥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세 가지를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씩 천천히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전부입니다. 복잡한 건강법이 아니에요. 그저 몸의 신호를 존중하고 콩팥에게 여유를 주는 루틴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최소한 3개월은 해보셔야 콩팥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붓기가 줄고 피로가 덜하고 소변 색깔도 좋아지는 걸요. 그게 바로 콩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리한 식단 변화나 과도한 금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요.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바꿔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아침 루틴만 지켜도 여러분의 콩팥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아침 습관들이 사실은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변 참기, 찬물 세수, 탈수 상태의 격렬한 운동, 공복 약 복용. 이 4가지가 콩팥 건강의 주범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붓기가 생기고 피로가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한번 떨어진 콩팥 기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심하면 투석이나 이식까지 가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붓기가 빠지고 아침 피로감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콩팥 기능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75세 이정자 어머니처럼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좋아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눈 뜨면 화장실, 미지근한 물 한 잔, 따뜻한 세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그리고 약은 식후 1시간 후.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28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걸요. 하루에 첫 30분을 바꾸면 콩팥의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만 추천한다면 이겁니다.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기,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이 2가지만 해도 콩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신문도 핸드폰도 다 나중입니다. 화장실과 물 한 잔이 먼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심호흡을 5분만 해보세요. 아침에 5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줄고 콩팥이 편안해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회복시키는 저녁 습관 3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과 함께 저녁 루틴까지 갖추시면 콩팥 건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콩팥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실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